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투센서 수학 가르치는 고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다가 뛰어와가지고요. 꼴이 좀 꾀재재한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잘생긴 신영 교수님 보시다가 놀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설명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N사에서 고3 애들, 그 다음에 재수생까지 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아침에는 재수생 친구들 만나고 지금은 이제 고3 친구들 만나고 있다가 잠시 애들 문제 풀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원장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맞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N사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고3이랑 재수생들 다 보고 있는 상황의 3월 학평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제 고3과 재수생들이 느끼는 어떤 다른 부분들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N사에서는 이규탁 쌤이랑 같이 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또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다 한다기보다는 같이 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에서 또 다른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제가 한 20분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3월 모의고사 분석할 거고 우리 수능 어떻게 봐야 어떻게 준비해야 1등급 나올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석과 전략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 점수가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공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보통 공통 풀고 확통 풀고 미적까지 풀면요. 보통 7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통 풀고 확통 풀었더니 70분 넘어가더라고요. 공통이 계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등급컷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제자 이투스 등급컷인데요. 확률과 통계 1컷이 80에서 80이에요. 미적 같은 경우는 77에서 78입니다. 70에서 78. 기하는 조금 더 낮은데 사실 기하는 요거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1등급이 80선이에요. 뭐 보시면 되냐면 3컷 보세요. 3컷. 50점이에요. 근데 물론 3월이긴 합니다. 물론 3월이니까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수능이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1컷이 한 88에서 89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미적 선택자가 86 정도라고 말을 하던데 요 시험 그대로 공통 부분을 작년 수능에 대체를 시켰다면 공통만 봤을 때는 작년 컷보다 더 낮을 겁니다. 더 어려웠어요. 애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3월인데 수능을 냈다? 그런 느낌.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한테 완성형 시험지를 준 겁니다. 시험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죠. 시험 문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한 그대로의 얘기 말씀드리면 아니 이거 아껴놨다가 10월달에 내지 이걸 왜 3월에 냈니?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완성이 아닌 애들한테 완성형의 시험을 줘버려가지고 애들이 좀 당황을 했죠. 선택 과목은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평가가 안 되는 게 범위 자체가 미적분 친구들은 사실상 시험에 의미가 없는 시험이고요. 그래도 확통은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확통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겸을수 파트였기 때문에.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1단원에 반밖에 안 들어간 거라서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시험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 단원을 잘하니 못하니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가 어려웠냐? 그냥 깔끔하게 다 어려웠습니다. 보통 3점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보통 어머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요. 아이들 점수가 4의 배수가 안 나오면 그거 혼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뭐냐면 4점씩 하나씩 까먹는 거예요. 96, 92, 88, 84, 80. 근데 어떤 애가 수학을 좀 잘하는데 85점 받았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 84보다 더 나쁜 점수가 85예요. 왜냐면 안 틀려도 될 걸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예외. 이번 시험은 3점짜리 틀릴 수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력적으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3점짜리도 꽤 어려웠고 특히 주관식의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낸 거죠. 애들 공부시키려고 낸 시험인 느낌이었고요. 사실 요 문장 있죠. 요거는 제가 작년 수능 분석 페이지에서 그대로 그냥 붙여넣기 한 거예요. 똑같았어요. 4점짜리 진짜 후덜덜 푸는데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 왜 이렇게 출제했냐? 사실은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3월달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어요. 그런데 시험지만 봤을 때는 작년 수능의 출제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수능에 신유형이 있었다면 15번 문제가 이제 삼각함수 활용 빈칸박스라고 해서 애들이 좀 당황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그대로 따라서 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 계산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계산이 많았으니까 우리도 계산을 좀 많이 내보자 라고 해가지고 계산도 조금 길게 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좀 부렸어요. 뭐 수능보다 뭔가 하나를 더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값이 나와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쭉 풀어가지고 A를 구하시오라고 내면 되는데 그 A를 가지고 또 다른 계산을 만들어서 제3의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애들이 어느 정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맞았다고 판단해도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면 욕심을 부렸다. 그런데 문제의 주제와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도 어렵고 계산도 길고 답은 안 나오고 그냥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경향성 좋았고요. 계산 능력이 좀 필요했지만 언제든지 계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11월 수능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우리 9월달 준비하면서 다시 풀어보자고 했어요. 그 정도로 문제 자체는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분석이고요. 선택 과목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하기 어렵고 전체 범위 3분의 1도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리이리 하지 말자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요. 자, 교육청 모의고사는 4번이 있습니다. 3월, 4월, 7월, 10월 4번이 있어요. 사실은 3월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생각인데 3월도 좀 평가원을 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월, 7월, 10월 교육청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4월달 같은 경우는 내신기간 4월달은 내신기간 한가운데 껴버리고요. 7월은요 내신 끝나고 바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애들이 고3 끝나고 나면은 4월하고 7월달이 자기 최고 점수가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일수록 오히려 시험을 안 봐버리니까. 근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날 열심히 본 친구들은 4월하고 7월이 1년 중에 제일 높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굉장히 제한을 둬야 되고 애들한테는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지금은 조금 용기를 북돋아오고 특히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용기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는데 4월하고 7월달은 애들한테 그럽니다. 점수 잘 나온 친구들한테 야 거기서 한 등급씩 다 빼. 그 네 점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제한을 하고 6월 평가원까지 실력을 쌓으면서 결국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3월 수학만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는 좋았으니까 틀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공부를 하는 시험으로 만들자 라는 정도로 딱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선택형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과 유불리입니다. 아까 등급컷도 말씀드렸지만 확률과 통계가 점수가 등급컷이 높아요. 작년 얘기 들으셨죠? 작년 수능 1등급 중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1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자 안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1% 안에 들어야 돼요. 상위 1% 조금 더 말하면 작년 9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0.5%였어요. 0.5%면 그 전까지 수능 나형 만점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형에서 선택형 수능으로 왔을 때 나형 친구가 1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2등급이 나오고요.
나형 친구가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수능 1등급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게 불리한 게 아니냐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미적분 애들이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과 통계의 양의 3배예요, 미적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이 공부할 양이 훨씬 많은 거죠. 게다가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하다? 언제는 이과가 안 유리한 시험이 있었습니까? 무조건 이과가 입시에서는 유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공부할 양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네가 96점 받으면 되지 않냐. 아니 저 96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넌 1등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확률과 통계 선택자랑 미적분 선택자의 밸런스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많으면 제가 2세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한 세트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아시죠? 이제 시험 바뀐 거는 혹시 해가지고 자 뒤에 2개인데요. 확통 선택자 작년 수능 84점 학생이고요. 미적분 선택자 작년 수능 80점 학생입니다. 자 점수를 보시면 안 돼요. 틀린 거 보세요. 확률과 통계 선택자 확통 다 맞았어요. 공통 4개 틀렸어요. 그래서 84점이에요. 미적분 선택자 80점이에요. 미적에서 3개 틀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셨죠? 와 얘는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애네요. 와 얘는 미적을 못하는 애네요. 아니죠. 잘 보세요. 얘는 공통 2개밖에 안 틀렸어요. 얘는 공통 4개 틀렸어요. 수학을 누가 더 잘하죠? 미적분 선택자가 또 잘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시험지에서 얘는 4개를 틀렸고 얘는 2개를 틀렸어요. 근데 뒤에는요. 뒤에는 다른 시험지잖아요. 뒤에는 확률과 통계 시험지가 미적 시험지보다 쉬우니까 확률과 통계 다 맞은 거고 미적을 3개 틀린 거죠. 그렇죠? 자, 표준 점수는 얘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수가 4점을 더 높기 때문에. 수학은 얘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미적분 선택자가 지금 손해보는 시험이에요. 최고점에서 96, 92점, 100점에서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한 거지 사실은 확통이랑 미적이랑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확통하기 때문에 손해본다라는 생각하시면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네가 미적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통을 다 맞아가지고 더 이상 수학을 할 게 없으면요 미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 절대 손해보는 시험 아닙니다. 단 딱 손해보는 거 하나 있죠. 수시에서 등급 맞을 때. 원래는 예전 같으면 나형에서 1등급 받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1등급 받기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3개 하면 6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는 1등급 하나를 딱 받아주면 나머지가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확통 선택자 같은 경우는 1을 수학에서 맞출 수는 없는 거죠. 미적에서 맞출 수 다른 과목에서 맞춰야 되는 거고 미적 선택자는 1을 미적에서 맞춰버리기가 쉬워지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똑같은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나오는 시험이다라는 거. 이 부분 오늘 설명을 준비하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3월 교육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확통 선택자는 확통을 더 많이 맞아야 되고요. 미적 선택자는 공통을 더 많이 맞아야 돼요. 자, 똑같은 시험인데 여기 되게 어둡네요. 하나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통 크게 써드릴게요. 똑같은 공통 시험에 확통 선택자랑 미적 선택자가 있을 때 확통 선택자 입장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도 마찬가지인데 소수 숫자가 적으니까 자, 이 2가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확통 선택자한테는 공통이 더 어렵고 확통이 더 쉬운 게 되는 거고 미적 선택자한테는 미적이 더 어렵고 공통이 더 쉬운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확통 선택자는 이걸 다 맞고 여기서 틀려야 되는 거고요. 미적 선택자는 이걸 다 맞고 여기서 틀려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 부분. 이게 항상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실제로 시험을 그렇게 다 왔어요. 실제로 이 두 친구 다 대학은 예쁘게 잘 갔습니다. 80점 받고도 대학은 잘 가요. 왜? 본인이 원하는 성적 받았으니까. 올해 수능수학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 이렇게 내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변별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능과 지금 3월 교육청부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확통, 선택 과목에 따라서 바라보는 공통인은 조금 다르게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푸는 스킬, 사실 작년 수능 때 와장창 다 깨졌거든요. 공부해야 됩니다. 생소한 문제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 부분 꼭 말씀드릴게요. 풀고 질문하는 거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옛날부터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문제풀이식 수능이 나온 재작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했거든요. 작년 수능 때 이거 와장창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풀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들어야 돼요. 인강도 좋고요, 현강도 좋고요, 뭐든 좋아요. 과외도 좋아요. 다 좋아요. 대신에 제발 수학 공부할 때 풀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와. 다 풀어왔어요. 질문에 풀어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작년에 이거 해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공부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인강 얼마나 좋아요. 한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인강 언제든지 애들이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자료. 근데 현장에 오면 조금 더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풀고 질문하는 거, 끝내는 거, 수학 공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 군데서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트렌드 만드는 문제. 저는 애들한테 기출문제를 풀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기출문제지에 간혹 가다가요, 저 수능 공부할 때 풀었던 문제가 아직도 나와요. 그런 거죠. 뭐라도 좋은 건 도움이 된다. 뭐 요즘 애들 정석 풀어라 그러면 정석 옛날 책 구닥다리 책 그거 왜 풀어? 아니야, 그래도 도움이 돼.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전 반대예요. 왜? 100%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돌아갈 필요 없거든요. 애들 편이 아니라 공부의 흐름은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렌드.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집을 푸는 게 아니라 교재 속에 기출문제 넣어줄 테니까 그거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애들이 가장 요즘 애들이 약한 부분이 실전력, 실전을요. 가진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초라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요. 공부 열심히 해놓고서 점수를 너무 못 받아와요. 왜 그랬니? 그러면 시험 때 앞에 다리를 떠왔어요. 아니 그거 그렇게 시험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이 쓰인대요. 그 다음에 왜 그랬니? 그러면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니 수능날 컨디션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 그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 애들 그거 되게 따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능 열흘 전부터 매일매일 해야 될 거를 알려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를 문서화시켜줘야 돼요. 어머님들께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안 당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세세한 부분까지도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실전을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근 트렌드에 좀 더 정확한 문제들 그리고 실전 훈련들 이런 것들 조금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둘이서 수업을 하는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간표가 아니고요. 저는 확통만 합니다. 수업은. 이기탁 선생님은 미적만 합니다. 둘이 공통을 같이 하면서 크로스로 가져가요. 근데 아무래도 당연히 제 수강생 중에 공통 수강생 중에는 확통 선택자가 많을 거고 이기탁 선생님이 미적분 수강자가 대부분 공통을 이기탁 선생님한테 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선생님 2명 듣는 건 조금 버거워하긴 해요. 그런데 또 새로운 방향으로 선생님 저 2명한테 일주일에 2번 보면 좀 지겨운 것 같아요. 하면은 크로스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로 듣기도 해요. 그것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사실 물론 제가 미적을 못 풀겠습니까? 이기탁 선생님이 확통을 못 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문화돼서 확실하게 그 친구들한테 차별화된 걸 보여주자는 거죠. 예를 들면 공통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제 반은 확률과 통계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 가장 어려운 문제보다 더 어려운 공통 문제가 있을 때 얘네한테는 그건 사실은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미적분 수업에서의 공통 수업은 좀 빠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통 수업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별로 조금씩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효율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공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현장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는 4월달 휴강 없이 그냥 수업합니다. 내신 기간이죠. 근데 어떤 애들은 내신하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수능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간단합니다. 두 명이서 둘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둘 다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 둘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같은 경우도 매주 만들어서 애들 줘요. 왜냐면 진도를 지난주에 나가야 될 거 다 못 나갔다고 해가지고 막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애들 분위기 봐가지고 그날의 컨디션 봐가지고 또 학교에서의 어떤 사이클들 이런 것들 봐가지고 교재를 좀 매주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질문이라든가 수업 동영상 같은 경우들 전부 다 제공해가지고 질문 저희가 받고 수업 다시 볼 수 있게 동영상 제공하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떠먹여준다는 느낌. 근데 아시잖아요. 떠먹여줘도 안 먹잖아요.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입 벌리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최선을 다해서 애들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좀 시키고 있는 편이고요. 뭐 어머님들하고 소통하는 건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지켜가면서 수업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거 뭐 그냥 뻔한 거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화된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조금 파트 배분해가지고 아이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수업들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일단은 애들 옆에서 조금 친구같이 이제는 친구라고 안 하더라고요. 이제 삼촌이래요. 그래가지고 삼촌처럼 옛날엔 형이었는데 이제는 절대 형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선생님이 되도록 이투스 엔서에서 수능 때까지 쭉 수업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뭐 다음 설명회 때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